사업을 처음 해보신 분들이잖아요. 네. 근데 처음 하면 이건 사실은 잘할 수가 없고 실수를 할 수밖에 없는데 내가 하면서도 이걸 삽질하는 거를 안 알려주면 몰라요. 그렇죠. 나는 잘하고 있구나라는 그러니까 생각을 엄한데 파는 거를 네. 짚어줘서 이제 거기서 빼주는 역할들을 그렇죠. 또 해줘야 되는 그렇죠. 거고요. 그렇죠. 네. 안녕하세요. 딤선맨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 소개를 한번 드리려고 해요. 저희가 딤선맨 채널을 시작한 지 한 달 반 정도 지났는데요. 그동안에 저희 소개를 하지 않고 일단 컨텐츠부터 많이 제공을 해드리자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저희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감사하게도 많이 생기고 계셔서 저희에 대해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저는 글로벌 금융 경제 뉴스를 알기 쉽게 발라드리는 순살 브리핑이라는 뉴스레터 운영자 에디터 신입니다. 네, 저는 스파크랩이라는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터에서 일을 하고 있는 스파크맨입니다. 저희가 다루고 있는 금융 경제 관련 이야기와 스파크랩스에서 다루고 있는 스타트업 산업 쪽 이야기를 함께 엮어서 재밌게 전달해드리면 유익할 것 같아서 채널을 시작했고요. 사실 스파크랩스라는 곳이 스타트업 업계에서는 특히 한국 스타트업 업계에서는 굉장히 잘 알려진 곳이잖아요. 네. 처음부터 초기 투자 업계의 드림팀을 모아서 시작을 했다는 그 드림팀이라고 하면은 안에 우리가 진짜 흔히 알고 있는 뭐 유튜브 공동 창업자 아니면 뭐 댈러스 매버릭스 구단주인 마크 큐반, 인터넷을 실제로 창시한 이런 창시자, 게임 방송이죠. 트위치를 창업한 창업자, 이런 식의 유명한 글로벌 창업자들이 모두 벤처 파트너로 이제 활동을 하면서 실제 스타트업들의 멘토링을 해주고 있다, 이런 개념으로 시작을 하셨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같이 하면서 궁금했었고 네. 시청자분들도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서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파크랩은 이제 엑셀러레이터이고요. 기본적으로 아주 초기 단계의 스타트업에 투자를 하고 아주 소규모의 지분만을 취득을 해요. 저희가 왜 그러냐면은 저희는 보다 많은 창업가들이 창업가 정신을 가지고 이런 모험 자본 시장에 들어와서 많은 유니콘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시작에서 초기 자본을 넣는 것을 포함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이제 훌륭한 멘토 네트워크를 가지고 네. 이들이 필요한 각 사업 영역에 맞추어서 멘토링을 드려요. 네. 저희 이제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13주 정도로 진행이 되는데 네. 13주 프로그램 내에 네. 단순히 이런 멘토링, 뭐 좋은 얘기 듣는 세션만 있는 건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각 산업군이나 사업에 맞는 KPI들을 세팅을 해서 대표님들이랑 위클리로 체크인을 해요. 그래서 그 KPI들을 이제 뭐 못 맞추면은 그걸 이제 어떻게 문제를 같이 해결해 나갈까를 좀 심도 있게 고민을 하기도 하고 치열하게 좀 이제 해결책들을 찾고. 아무래도 스파크랩이 이런 엑셀러레이터라는 모델을 한국에 거의 최초 아니면 초반에 도입한 회사로 유명한데요. 네. 미국에서 이제 벤치마크 하신 이런 Y 컴비네이터 네. 이런 회사랑 비교했을 때 어떤 점에서 특히 이제 매력을 느끼셔서 그 영역에서 이제 회사를 시작하게 되셨는지, 그리고 다른 초기 투자자들과는 이 엑셀러레이터의 개념이 이제 어떻게 다른지 한 번 더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되게 좋은 질문인데요. 일단 다른 이제 VC 투자 기관이나 초기 네. 투자 기관들과는 다르게 저희 이제 코파운더 분들은 모두 창업가 출신이에요. 실제로 창업을 해봤고 엑시트를 해본 분들이고, 한국에 딱 그런 엑셀러레이터 모델이 좀 백흉처럼 없던 시기여가지고 네. 그걸 뭐 있었다고 한들 그걸 잘하는 기관들이 없었거든요. 네. 창업가들이 초기에 창업을 하게 되면은 네. 자금보다 더 필요한 게 이 네. 사업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지에 대한 그거 고민을 해주고 네. 성장의 원동력이랄까 더 크게 만들어줄 수 있는 네트워크나 노하우들 같은 게 되게 네. 필요하잖아요. 순살도 창업을 해보셔서 너무 잘 알겠지만 네. 해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도 이제 하나씩 알아가는 와중인데 네. 선배 창업자들이 기존에 가신 길을 한 번씩 알려주시는 게 네. 그냥 코멘트 한번 해주시는 것만으로도 수많은 삽질 가능성 중에 그렇죠. 나머지 삽질 가능성을 없애준다는데 되게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정확하게 말씀하신 네. 것 같아요. 이 집중해야 될 게 네. 한두 가지인데 네. 삽질을 하면 할수록 네. 이 사업의 리스크는 어마어마하게 커지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본질에 집중을 못하는 거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철저하게 좀 이제 막아주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 저희가 좀 늘 강조하는 거는 초두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해외 네트워크가 되게 강해요. 멘토가 한 130분 정도 계신데 네. 그분들 모두가 다 액티브 멘토고, 네. 그 멘토분들 중에서는 뭐 엔지니어도 있고 디자이너도 있고 그리고 뭐 섹터별로도 많이 나눠요. 뭐 AI나 IoT 분야에 있는 계신 분들도 계시고, 특정 분야가 됐건 특정 펑션이 됐건 뭐 제너럴리하게 이런 창업에 대한 뭐 멘토링을 받고 싶다 그러면 그분들의 니즈는 다 충족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그분들을 통해 가지고 해외에서 좀 이런 선진 사례 같은 걸 받을 수도 있고, 네. 아니면 해외 판로를 개척할 수도 있고, 가장 중요한 해외 자금을 유치하는 데도 도움을 주시기도 하죠. 그래서 저도 사실 이 스파크랩에서 보유하고 계신 이제 벤처 파트너들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명단을 보게 되면은 아까 제가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되게 많이 들어본
그리고 특히 뭐 인터넷을 창시한 사람은 빈 서프. 예를 들어 그빈 서프라는 분은 실제 영화 매트릭스의 그 아키텍트 그 캐릭터의 실존 모델로도 이제 유명하신 전 세계적으로 진짜 전설적인 이런 똑같아요. 분인데요. 진짜 네. 똑같아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그러면 어떤 식의 도움을 주시는지. 저희는 그러니까 투자 기관이기도 하지만 서비스 프로바이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스타트업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고 그 서비스 중에 하나가 멘토십인데 네. 멘토십이라는 게 스타트업들이 얼마나 더 잘 활용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쵸. 이제 주는 사람보다 받는 네. 사람이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 이제 그 말씀이시죠. 내가 저스틴 칸이고 내가 스티브 천이면은 내가 유튜브도 만들어봤고 뭐 이렇게 트위치도 만들어봤고 아니면 인터넷도 만들어봤는 뭐 빈서프 이런 사람들이면 해주고 싶은 얘기나 할 수 있는 얘기는 무궁무진하죠. 그쵸. 근데 이제 그분들한테 먼저 좋은 질문을 그렇죠. 던질 준비가 돼야. 그렇죠. 약간 저희가 표현하기에는 스타트업의 약간 러닝메이트, 페이스메이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초기 단계 스타트업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업을 처음 해보신 분들이잖아요. 네. 근데 처음 하면 이건 사실은 잘할 수가 없고 실수를 할 수밖에 없는데 내가 하면서도 이걸 삽질하는 거를 안 알려주면 몰라요. 그렇죠. 나는 잘하고 그러니까 있구나라는 생각을 엄한데 파는 거를 네. 짚어줘서 이제 네. 거기서 빼주는 역할들을 그렇죠. 해줘야 되는 그렇죠. 거고요. 그렇죠. 네. 그렇다고 저희가 네. 창업가들이 해결하는 문제를 대신 해결해 주는 건 아니고 네. 그분들이 해결하고자 했던 문제를 좀 더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네. 도와드린 조력자 역할을 하신다고 보면 돼요. 이 말씀에 공감을 하는 게 저도 창업을 해보니까 어차피 회사라는 거는 창업자의 역량을 따라가는 거고 맞아요. 투자자는 거기서 그 막혀있는 부분을 빨리 뚫어줄 수 있는 걸 도와주는 정도인 거지 그거를 완벽히 해결해주는 존재는 아니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업자 혼자서 1년이 걸려도 못 뚫고 있는 파악도 못하고 있는 문제를 이렇게 조언 한번 듣는 걸로 인해서 되게 빠르게 포착하고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되게 장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런 액셀러레이션 프로그램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뭐 아이디어만 있으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은 뭐 법인이 있어야 되는 건가요? 이 단계가 어느 정도 진행이 돼야 관심을 가지시나요? 아이디어만 있으신 분들이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고 좋은 팀이면은 네. 언제나 환영이에요. 사실 투자를 할 때 팀을 가장 많이 보기 때문에 음, 좋은 분들이 모이면은 그게 아무리 나쁜 아이디어라도 피벗을 할 수 있는 거고 네. 정말 이제 어처구니 없는 팀이면은 사실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나 그쵸. BM이 있다 그래도 그렇죠. 성공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약간 A특공대 같은 분들이 계시고 네. 차라리 B급 플랜을 네. 이분들이 실행을 하시는 게 낫지 네. B급 팀이 와가지고 A급 플랜을 가지고 뭐 실행하는 거는 더 리스키하다고 보거든요. 그 사람들을 판별을 하실 때 네네. 이제 그런 핏 같은 것도 이제 많이 보시나요? 저보다 이건 사실은 우리 대표님들이 훨씬 잘하시는 영역인데 네. 이건 좀 약간 아트와 사이언스의 영역에 그 언저리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창업가들을 만나봤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는 이런 창업가 핏이라는 게 네. 프레임워크가 잡히신 것 같고 그 프레임워크 안에 이렇게 대봤는데 전혀 아니다 이러면 사실은 조금 힘들 수도 있고 요새는 수준이 너무 높아지셔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다 훌륭한 분들이에요. 일단 스파크랩을 알고 지원하시는 분들은 사업을 잘 하고 계신 분들인 것 같아요. 스파크 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가 잘 된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저 한 가지 더 궁금한 거는 이제 스파크맨, 네, 네. 스파크맨께서는 이제 직전까지 네. 또 다른 이제 해외, 특히 네. 중동에서 일을 네. 하시다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어떤 계기로 조인을 하셨는지 네. 그리고 기존에 하시던 일이 어떤 일이셨길래 이런 스타트업 쪽으로 들어오시게 되셨는지 네. 궁금합니다. 에디턴 신님은 이제 금융권에서 쭉 오랜 시간 이제 몸을 담으셨고 네. 그 섹터 되게 전문가시잖아요. 네. 저는 좀 약간 완전 반대 스펙트럼에 있었던 것 같아요. 소위 말하는 뭐 대기업, 외국계 기업, 스타트업 다 다녀봤던 것 같아요. 약간 이렇게 얘기하면 얘는 뭐 이제 프로 이직론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다양한 분야에 관심이 많았던 것 같고. 그리고 국가도 계속 바꿔가면서 일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맞아요. 네. 저는 직장이 바뀔 때마다 국가가 바뀌었어요. 직무도 바뀌었고요. 네. 제가 일을 하면서 가장 행복했고 많은 러닝이 있었던 건 사실은 이제 스타트업들이랑 일을 할 때였고 계속 이제 스타트업 관련된 일을 하고 싶었었고요. 네. 그러던 와중에 제가 중동에 가게 됐던 거는 네. 중동에 이제 재벌이시죠. 네. 그분이 이제 같이 일하자고 하셔서 네. 거기서 이제 계열사 CEO로 있다가 어떤 부분을 정확히 맡으셨던 거죠 그때? 제가 라이프스타일 디비전이라 그래서 네. 라이프스타일 얘기하면 되게 애매모호 하잖아요. 그쵸, 좀 넓은 분야죠. 네. 네. 유통, 네. 뭐 엔터테인먼트, 그 다음에 이제 뭐 헬스 쪽까지 네. 해가지고 그러면은 뭐 한국에 있는 서비스나 제품을 뭐 중동에 가져가는 역할 이런 걸 하셨던 건가요? 아니면은 한국과는 큰 연결고리가 없었던 상황인가요? 한국에 있는 네. 이제
문화를 팔았다고 봅니다. 저는. 예. 아 그러면은 한국과 중동 간의 이제 가교 역할을 좀 하시는 그런 롤도 분명히 있었고 기존에 이제 그러니까 사업을 뭐 계열사가 한 30개 정도 돼가지고 네. 오퍼레이션 하고 계시던 게 있어서 그 중에 몇 개를 제가 맡아서 네. 운영을 하기도 했고요. 근데 그 중에서 라이프스타일 네. 부분을 정리해서 맡으셨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럼 직접 창업을 안 하시고 네. 지금 스파크랩으로 그럼 오신 이유가 어떤 건가요? 네. 한국 내에 있으면은 뭐 네. M4 세대다, 뭐 헬조선이다 해가지고 네. 되게 네거티브한 뭐 뷰를 많이 가질 수 있는데 저는 네. 해외에 있었잖아요, 긴 시간을. 그렇죠. 어려서부터 네. 계속 해외에 사셨죠. 네. 그래서 저는 한국의 위상이 바뀌는 걸 되게 네. 이제 몸소 경험을 했고,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중동을 갈 수 있었던 것도 제가 한국 사람이고 한국 산업에 대한 이해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저를 이제 데려간 거거든요. 그래서 되게 저도 깜짝 놀란 게 중동 사람들이 왜 코리아 이러는지 저도 몰랐는데 나가서 보니까 한국이란 나라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엄청나게 발전을 해왔고 그리고 이런 걸 이제 지표로 보시면 되게 잘 나타날 것 같아요. 약간 블룸버그 이노베이션 인덱스라고 해서 블룸버그 혁신 지수가 있는데 이걸 6년 연속 우리나라가 1위를 했어요. 우리는 너무 당연하지만 스마트폰 이제 보급률도 우리나라가 거의 세계 1위고 그쵸. 4G나 5G 항상 얘기하는데 이게 망속도가 단순히 빨라서 중요한 게 아니고 그만큼 정보의 확산 속도나 정보의 접근성이 굉장히 이제 용이한 나라 중에 하나라서 네.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엄청 똑똑해요. 말씀하신 단순히 뭐 인프라가 많이 깔려서 정도가 아니라 그 저변에 깔려 있는 이제 문화나 교육 수준이 우리나라가 굉장히 높다고 맞아요. 생각하면 되는 거죠. 맞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걸 이제 산업 현장에 있으면서 저는 되게 느꼈고, 제가 뭐 늘 하는 얘기가 지금 미국이 사실 세계적인 이제 스타트업 씬에서도 그렇고 그냥 세계 경제 1등 국가로서 네. 헤게모니를 가져갔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들은 헐리우드라는 엄청난 이제 문화를 만들어내는 문화적 패권을 가져간 게 하나가 있고 이제 기술적 패권을 이제 실리콘밸리에서 막 가져가면서 저는 세계 1등 국가가 됐다고 보거든요. 네. 이런 기술의 금융 테크놀로지도 당연히 있는 것 같고 네. 그게 다 뒷받침돼서 이렇게 1등 국가가 됐는데 한국도 거기에 근접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되게 변곡점에 있다고 봐요. 문화적으로는 작년에 되게 유명했던 그리고 기생충이라던가 외국어 영화가 아카데미 사관왕 한 거는 정말 놀라운 일이고 그 BTS 너무 유명하잖아요. 사실 한국 나가기 전에 잘 몰랐어요. 네. BTS가 뭔지. 그래서 저도 이제 네. 그 엔터테인먼트 비즈니스를 하면서 BTS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됐는데 네. 정말 대단한 게 이분들이 이제 로즈볼이라는 그 미국의 엄청나게 유명한 스테디움이 있어요. 막 뭐 NFL 파이널도 하고 막 칼리지 풋볼 파이널도 하고 여기 뭐 비욘세, 뭐 제이지 이런 분들이 이제 공연하는 건데 BTS가 1등이에요. 티켓 세일즈가 1등이에요. 네. 비욘세 이런 분들보다 더 많이 팔았어. 그러니까 미국 현지 사람들 미국 현지 사람들한테 예, 한국어로 노래 부르는 애들이. 네, 네.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문화적으로도 점점 이제 세계적으로 좀 헤게모니를 가져가는구나. 네. 그 기술적으로는 너무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막 그러니까 스마트폰만 해도 그렇고 스마트폰을 넣어서 저희 이제 막 모바일 앱이나 이런 걸 보면은 정말 세계적인 수준으로 많이 올라온 것 같아요. 한국으로 들어와야겠다는 니즈가 되게 강했고 네. 한국에서 이런 이제 역동적인 변화를 좀 가장 좀 잘 관찰할 수 있는 데가 어딜까? 그러니까 내가 내 놓을 자리를 또 찾아야 되니까 그걸 어디서 제일 잘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스파크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뭐 아이템을 잡고 네. 이걸 하기 위해 왔다기보다는 한국이라는 나라의 그 성장성을 믿고 그 나라 네. 안에서 새로운 트렌드를 관찰하기 위해서 오셨고 네. 그 안에서도 어쨌든 이 트렌드를 한 번에 관찰하기 위해서 압축적으로 볼 수 있는 스파크랩으로 오셔서 네. 스파크맨이 되셨다는 말씀을 해주셨고 그렇게 너무 딤섬맨도 정리를 시작을 잘하시네. 하게 됐습니다. 항상 그런 마음이 있어요. 나도 언젠가는 다시 이제 네. 창업 전선에 뛰어들어야 되는 게 아닌가. 네, 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제가 스파크랩 직원으로서 이런 얘기하면 웃기지만 아니 근데 스파크랩이라는 회사 자체가 네. 이런 초기 회사들을 엑셀러레이팅 시켜주는 맞아요. 거기 때문에 스파크맨 같은 분께서 네. 창업을 하신다 그러면은 또 거기에 투자를 하고 성장하는 데 도움을 주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저는 되게 옆에서 지켜보면서 스마트한 무브였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를 지금 엑셀러레이션 시켜주고 있습니다. 스파크랩이. 앞으로도 더 큰 성장을 위해서 더 좋은 소식을 전달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런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언제 스파크랩스 엑셀러레이터에 뭐 지원을 해야 되냐, 조인을 해야 되나 그런 고민을 많이 하실 텐데 본인이 생각하시기에 본인의 팀이 그리고 본인의 서비스나 프로덕트가 경쟁력이 있고 좋다고 생각을 하시면은 언제든지 연락을 주세요.
저희는 늘 이제 좋은 분들과의 만남을 이제 하고 싶고 그게 또 저희의 이제 역할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정말 주저하지 말고 연락을 주세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